가슴에 남는 책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책방. 자,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내셨고요.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뭘까요? 역시 에너지하고 경제 위기죠. 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난방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국민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수출은 뭐 비교적 잘 되지만 적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반도체 또 전기 자동차 미국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잖아요. 자국 보호주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통상 압력이 생겼어요. 네. 잘 풀어나가야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중소상공인 대책을 세우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의원님께서 어떤 인생책 이야기를 펼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책은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옥중서신일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와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감옥에 갔던 당시 이희호 여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편지에 새긴 시대의 아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한반도 평화, 화해와 용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남기신 저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고요. 그래요. 다시 읽어도 감동적입니다. 네. 특히 감옥은 절대 고독 공간이잖아요. 네. 또 어려운 상황에서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단순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또 미래사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읽어도 새롭습니다. 네. 김한정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청와대 제1부속실장. 대통령 되기 전부터 퇴임 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15년 가까이 함께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던 건가요? 87년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민주화 조치로 김대중 석방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되면서 네.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87년에 대통령 선거 자원봉사를 했는데 네. 제가 눈에 띄었나 봐요. 87년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는 3등으로 낙방했고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굉장한 비난에 몰렸어요. 네. 그 다음 해 바로 총선이 있었는데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끌던 평화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치 복귀를 하셨죠. 그때 비서실로 와서 비서 근무를 해보라고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25살이었어요. 네. 25살에 일종의 수습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야당 대표의 비서니까 저도 뭐 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웬걸 얼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분 너무 바빠.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요 신분 스크랩만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있어서 검색하면 다 맞아요, 나오지만 맞아요. 당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은 중요한 기사들을 오려서 보관을 해뒀어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오렸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밤에 아침에 책상에 보면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실망스럽죠. 저는 네. 집에도 못 가고 밤에 밤늦게까지 올려놨는데 네. 못 보시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거 보시고 김 비서 지난번에 엘빈 토플러 그 인터뷰 기사 난 거 잘 봤어요. 앞으로 그런 거 잘 챙겨주세요. 그래요. 그럴 때는 뭐 가슴이 뛰죠. 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었고 무의미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때도 있었는데 네. 지내놓고 보면은 이 김대중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저대로 요거는 꼭 보세요 하는 일종의 간접 소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다시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내 연설문을 받았으라고. 오. 그때는 여러 가지 야당에 대한 탄압 내지는 압박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중요 회의에서 연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날 꼭 메모를 해두셔요. 그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보고 옆에 앉으라 해가지고 불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쭉 부르시면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네. 타이핑을 해서 갖다 드리면 그걸 교정을 하시죠. 근데 제가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네. 그때가 89년쯤이었거든요. 네. 제가 공공비서 한창 할 때 그 당시 모든 관공서나 정당의 문서는 타이핑을 쳤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보급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PC가 나왔다는 걸 알고 네. 그 PC를 구입을 해서 굉장히 비쌌어요. 누가 하나- 80년대예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워드 프로세서는 가감 첨삭이 바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든 수정한 원고를 갖다 주면 깜짝 놀라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되냐고. 이야. 이제 연설문을 읽을 때는 좀 글씨가 크면은 잘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당시 야당이 집권당인 민정당도 못하던 사무자동을 자동화. 처음으로 도입해서 제가 그래서 인터뷰도 나가고 그랬어요. 자부심이 진짜 예, 예. 있으시겠어요. 와. 제가 보기엔 20대 청년이 당시 야당 대표의 눈과 귀와 입을 맡은 거잖아요. 자료를 보는 게 눈과 귀 역할을 하신 거고 그 20대 청년이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청와대 1 부속실장으로 정말 가까이서 보좌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수많은 순간을 함께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역사상 최초였고요. 네. 지금은 북한이 대화를 문을 닫고 지금 핵 개발 또 미사일 위협으로 아주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결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화 정책을 펴서 북을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2000년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갔죠.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환공항을 가는데요. 휴전선을 바로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디귿자로 한참 나가서 다시 또 평양으로 들어가는 1시간이 좀 안 되는 여행이 있는데 순환공항에 비행기가 탁 착륙하는 순간 세상에 1시간도 안 되게 올 수 있는 이 길을 오는데 거의 50년, 60년이 걸렸구나. 네. 지금은 다시 또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게요. 두 정상이 만나서 포옹하던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글로벌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은 국민이 서로 통합되고 단합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빈부격차 줄여야 되고 경제적 약자 돌봐야 되고 복지체계 튼튼하게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 저는 방향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비서로서 제가 경험한 것이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옥중수 씨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기도 아니고요. 저는 이 옥중수 씨를 통해서 한 인간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현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더 성공하려면 우리가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신념, 그런 이분의 철학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 오늘의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이지만 이미 40년 전에 쓴 글이겠지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또 하나 덧붙이자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그런 정치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선마을 소년이었습니다. 네. 초라한 청춘이었습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 노력으로 단련하고 도전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국회의원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대통령도 사수째 네.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나이 70 되셔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낙선하기로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젊은이들도 지금 답답하죠.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좀 용기 내시기 바란다. 네. 환경을 탓하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 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